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증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일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FOMC 의사록이 역시나 또 트리거가 됐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FOMC 의사록 특별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금리 인상의 지속화에 대해서,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 아직까지 안정하기 어렵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대충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밝혀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연준들의 회의에서도 소수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0bp, 그러니까 빅스텝을 주장했던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50bp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겨우겨우 이제 25bp까지 베이비 스텝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50bp를 간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물이죠. 2년물 국채금리가 강하게 좀 반등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대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대응 전략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기다리던 지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회의록 공개 이후 빠르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들을 확인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예상하던 거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FOMC에서 의사록에다가 이제 확신하는 말투로 집어넣었을 때 시장이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금리가 인상할 거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금리가 어디까지 인상할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이번 회의록에서 5.25에서 5.5%까지 인상할 거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4.75까지 예상하고 5% 가겠네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다가 확정적으로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충격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높은 위험이 남아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경기 침체 노랜딩, 어제도 말씀드렸죠. 노랜딩으로 가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FOMC 회의록에서 경기 침체에 높은 위험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경기 침체, 즉 단기 국채가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69%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2시 전후로 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우려가 생기는 거죠. 금리 올라가면 바로 반응하는 게 또 기술주들이 반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지금 6.39%에서 6.62%로 빠르게 급등을 했습니다. 모기지 신청이 마이너스 13%나 급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을 더 키우는 거죠. 또 우려감을 더 확산시키는 건데 저도 이제 뉴욕에 7년 전에 집을 살 때 3.2% 이자율로 샀거든요. 확정이자로 샀는데 원금의 2배 정도를 30년 동안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6.62%니까 훨씬 더 많은 제가 샀던 것보다 2배를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이자라는 게 굉장히 서민들 생활에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유나 이쪽에서도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유가 같은 경우에 6일 연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보다 3%대 지금 하락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석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수요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 얘기가 있는데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이라는 곳에서 나온 얘기가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석유 수요를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예측을 하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압박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센트루이스 총재가 나와가지고 또 CNBC에서 한마디를 했죠. 그러면서 연방 기금 금리를 5.25에서 5.5%까지 맞춰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2% 떨어질 때까지는 매파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수심을 좀 악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 침체와 높은 금리의 장기화, 이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특징주들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바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장 마감되고 나가지고 엔비디아, 이베이, 루시드, SE, 유니티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요.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라든가 아니면 모더나, 브락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이제 중요한 회사들 몇 군데 살펴보면은요, 애플, 아마존, 쿠팡이 오랜만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있고 바이두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 순서대로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애플 TV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스트리밍 사업에 있어가지고 애플 TV가 대체적으로 좀 프로그램이 다른 데보다 좀 부족하다, 이제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스트리밍 사업에 대해서 이제 UBS에서 나온 얘기가 아이폰 소유자들의 22%만이 애플 TV에 가입을 했다. 이게 이제 뭐 팬데믹 이전이나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조금 주가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 메디컬 지난번에 이제 39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마감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체 한 20개 이상 지역에 이제 수십 개의 이제 진료소가 깔려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의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잘 갖춰진 동네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초적인 진료기관에서 환자들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의료 서비스 사업, 이제 뭐 약을 배달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크게 수익 구조를 확보하려는 이런 베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추정치를 더 좋게 나왔어요. 추정치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실을 지금 손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손실이 적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이나 대체적으로 이제 다들 하락하는 모습 나왔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3%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적이 뭐 좀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한 50억 달러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 6% 정도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바이두가 요새 인공지능 많이 하죠. 이 챗 GPT라는 것과 비슷한
어니봇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검색 엔진을 써가지고 어떤 혁신적인 그런 걸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나 JD.com 같은 이런 회사들에 비해 가지고 인공지능 개발 성능 기술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뒤처져 있다 이래가지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또 불거지면서 시장에서는 바이두에 대해 가지고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하는 모습 보였고, 팔로알토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주목받는 회사입니다. 사이버 보안 쪽에서 클라우드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전체적으로 회계연도 동안 크게 또 수익을 낼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 주가를 제가 이제 차트를 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차트가 제대로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배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존닷컴이 지금 허깅페이스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지난밤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챗GPT하고 이제 비슷한 걸 이제 만들어서 뭔가 좀 혁신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을 살려보겠다, 인공지능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성이 뭐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되면서 클라우드 사업에서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거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데,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90달러 선에서 다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아마존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방금 막 나온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장중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을 보이다가 FOMC 회의로 결과 발표 이후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0.25% 하락했고 S&P 500이 0.15%, 나스닥이 0.1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고금리에 대한 두려움에 전날 급락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밤 주목해야 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알리바바, 오늘은 쿠팡을 꼽아주셨는데요. 이틀 연속 전자상거래 기업을 가져오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쿠팡이라는 회사 사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쿠팡이라는 회사 상장하던 날부터 해서 저는 쿠팡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멘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테슬라도 110달러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쿠팡에 대해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쿠팡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통해서 이제 전자상거래하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를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전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IPO 전략에 좀 실패가 있었다. 초반에 너무 띄워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너무 띄워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한국에서도 오아시스가 이제 상장을 철회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더 IPO 전략을 잘 짜면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한국의 어떤 그 유통 채널들에, 유통회사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한국의 유통회사들이 글로벌한 어떤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보면 쿠팡 매출이 한 19% 정도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불구하고 이제 한 31%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주가가 이제 이전에 좀 과장됐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일 날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당 5센터의 순이익을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해서 1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매출도 이제 조금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게 조금 늦어요. 한 5% 정도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매수 의견 자체도 그다지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재무 구조 관련 표를 가져왔는데, 매수에 대한 의견이 모두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들 역시 14개 기관이 그동안 추적을 해오다가 지금 2개 기관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고,
퍼만 하더라도 5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시장 평균이 지금 한 19배, 20배 정도 수준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 목표가가 24달러까지 잡고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좀 느리다라는 게 문제가 돼 있고 그렇지만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뭐냐면은 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익을 내면서 순이익 구조를 갖춰준다라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순이익이 어떻게 지속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관찰을 하신다면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 지금 상황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달러 대의 바닥권 형성 후에도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15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안정된 바닥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볼린저 밴드도 상한선이 하락을 시작하는 모습이고 수렴을 위해서는 13달러대까지는 그래도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지만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익성 개선되는 부분만 좀 보여준다면 안정화되는 부분만 보여줘도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구간에서 12달러, 13달러 구간은 충분히 좋은 매수의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손절매는 뭐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7%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앞으로 한 19달러 수준에서 1차적으로 보시고 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거 보시면은 충분히 큰 수익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유념하시고 진입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쿠팡 꼽아주셨습니다. 28일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